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벌써 참지 못하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음,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마 썸네일을 통해서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그런 거 아시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궁금해하고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잘 먹힙니다. 잘 먹힌다는 뜻은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듣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정말 나중에 이제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정말 아껴뒀다가 나름 제 관심 분야거든요. 이 단어가. 참지 못하고 한번 이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딱 들으셨을 때는 정말 다양한 이제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마 제 영상을 혹은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정말 T여서 인연? 인연은 그냥 인연이지. 인간관계 사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F이신 분들은 인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있으시다든지 역으로 S이냐 N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S이신 분들은 뭔가 인연? 뭐 내 친구? 뭐 아니면 내 가족? 실제적인 그런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제 N이신 분들이 또 상상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지 저도 모르니까 이제 N이신 분들은 이 상상력이 좋으시니까 인연하면 떠오르는 막 뮤직비디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쇼츠도 있을 것이고 지나갔던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시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이제 저는 ENFP라 상상력이 매우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이 길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연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혹은 이 단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밝혔다시피 이 가장 진부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낸 것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인연에 대해서만 막 나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제 방식으로는 좀 지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제 컨텐츠 헤비 유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헤비 유저들에게는 혹은 라이트 유저도 상관없어요. 제가 많이 제가 봤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소통하고 좀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인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보았던, 제가 느꼈던 콘텐츠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값진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형식으로 연결을 짓고 제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또 창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두 번째 이제 이 영상이라고 할게요.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께 또 중간에 한번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유디고요. 연결미학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 주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컨텐츠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타로 상담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석사 과정도 진행했고 어떤 석사였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시도 진행했었습니다. 전 도형을 그리고 도형을 사유하고 생각하는 그런 창작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예술 혹은 이제 어떠한 무언가를 고려하는 뭔가를 창조하거나 고려할 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단어를 사유하고 이것들을 연결짓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약간 큐레이션 하면서 제가 제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좀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인데 이것들을 그냥 제가 혼자서 하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큐레이션된
여러 가지 지식들과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올리기도 할 거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만나 뵈었던 분들 중에 정말 큰 영감을 주시거나 혹은 제 주제에 맞는 이제 인터뷰이들이 계시다면 좀 용기를 내서 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만약 구독하시게 된다면 제 채널은 제가 다양한 성장기도 담을 예정입니다. 아니, 당신의 성장기에 관심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도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저와 결이 맞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꾸준히 나아갈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채널을 오픈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 오픈하면서 뉴스레터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뉴스레터 링크도 별도로 한번 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지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인연입니다. 두둔.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제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저는 아까 언급했듯이 타로 상담을 3년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면 뭐 꼭 굳이 비단 타로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많은 이제 소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이제 자신의 고민거리들과 제가 좀 저를 얼굴을 보면은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죠. 근데 그러다 보니 크게 제 기준에서는 고민은 다 똑같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면서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으냐 이런 진취적인 질문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방점이 찍혀 있거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연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지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감사하게도 체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연이라는 말을 인간관계랑 조금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의 인연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있어서 인연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면.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지만 이것을 즐길지 아니면 고통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밌죠? 벌써부터 전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2가지 컨텐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인연의 재미난 부분이랄까 할까요? 아니면 영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작을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인연이라는 말을 이제 검색을 해서 사전에서는 어떻게 명명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구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인연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나 연결. 2번째는 어떤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 3번째는 어떤 일의 이유나 내력. 4번째는 불교에서 원인을 의미하는 용어 등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어찌됐든 저희는 좀 1번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연은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너무 다양한 인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1시간 안에 못 끝나요. 그죠? 그래서 혹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이제 편을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도대체 건강한 인연이 무엇인가,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인연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을 내 작품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에 대해서 되게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해리에게, 그리고 2번째는 중경삼림입니다. 나의 해리에게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히트작이었고요. 중경삼림도 영화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다 라고 하시고, 근데 만약에 중경삼림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추가적으로는 혹시 화양연화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그거 기억난다. 안다. 라고 하면 그 감독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유추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그 2가지의 작품을 제가 제 식대로 설명을 드리고 인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우선 중경삼림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중경삼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담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CGV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벤트로 양조위 배우전을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특별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배우전을 열게 되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예전에 이미 개봉이 돼서 한번 내려갔던 영화를 다시 한번 이제 좋은 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영화가 제가 태어났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태어나기 이전에 나왔던 영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좀 소원이었는데 작년에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자리를 하셔서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경삼림은 어떤 작품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주요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감독은 왕가위 감독님이시고요. 이제 왕가위 감독님은 이제 화양연화 그리고 중경삼림 외에도 뭐 2046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홍콩 영화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 총 4분이 주연으로 나오시는데요. 우선 경찰 223으로 나오는 금성무 이제 배우님도 계시고, 경찰 663은 양조위, 그리고 페이 역에는 왕페이, 그리고 금발 여성 이제 역에는 금발 마약 여성이요. 마약상이요. 마약상에는 임청아라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4년에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왕가위 감독이 연출을 하고 이제 톤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연출이 많아요. 마치 내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필름 형식의 뭔가 연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영화를 하면 이런 비주얼이야라고 약간 하나의 제시를 해주는 영화에 가깝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감성적인 이야기로 이제 큰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안에는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요. 2가지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223과 이제 그 금발 마약상, 금발 여성이라고 할게요. 금발 여성의 이제 뭔가 이슈에 대해서 나오고요. 2번째는 양조위가 맡은 경찰 663과 이제 페이 역할의 왕페이의 그 2가지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좋았고요.
계속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제가 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영화는 대사가 정말 예술입니다. 되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이 컨텐츠를 좀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에 나왔던 이제 감독님 한 분께서 이 영화는 사실 뭔가 되게 예쁜 영화, 그러니까 예쁜 영화라는 표현은 안 쓰셨는데 뭔가 예술 영화처럼 이야기가 막 깊어지고 이어지고 이런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사진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느낌의 그런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트 필름에 좀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명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제가 쭉 들었던 그 후기는 두 가지예요. 너무 좋았다. 이거 너무 난해한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대의 홍콩의 고독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제 여러 가지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뭐 영화라는 것은 이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게 됐고요. 이 왕가위 감독님의, 죄송합니다. 왕가위 감독님의 이제 중경삼림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했던 혹은 인연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은 이제 특히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사랑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아까 경찰 663과 이제 페이의 그런 사랑 이야기에서 이게 좀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인연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막 원하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기다려서 또 만나줄 수도 있는 게 인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랑 이야기보다 두 번째 사랑 이야기에서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 두 번째 사랑 이야기가 어찌됐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이렇게 뭐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진 않고 대신에 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휴지에다가 이제 뭔가 티켓 같은 거를 그려서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티켓이 그 뭔가 번져서 도대체 언제 만나는 건지 어디서 만나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인 거는 맞아요. 이렇게 약간 티켓처럼 그려놨어요. 뭔가 만날 수 있는 뭐 날짜는 1년 뒤에 만나고 근데 장소만 지워져 있어. 장소만 번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됐냐. 이 여자 주인공이 일을 했던 그 가게를 이제 경찰을 때려치고 삽니다. 그 가게를 사서 기다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당연히 내가 일했던 가게가 그 가게가 또 여자 주인공의 뭐 삼촌이 하셨나? 그런 가게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제 찾아갔는데 1년 뒤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여자 주인공이 약간의 퉁명스럽게 아니 내가 티켓 줬는데 왜 안 나왔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딱 가져가면서 어디서 만나는지가 번져 있었다.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뭐 그려달라 이렇게 돼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정말 아주 완벽한 이제 로맨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도 있어요. 뭔가 인연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확신이 있고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라는 약간 뭐랄까요? 좀 내려놓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나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원하면 튕겨서 못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만나야 될 인연은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얘기 들으시니까 또 첫 번째 그 사랑 이야기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중경살림의 맨 첫 번째 구간에 들어오는 사랑 이야기는 장소는 변하지 않고요. 이제 첫 번째 사랑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젊어요. 한 24살, 25살로 이제 나오고요.
금성무입니다. 근데 이 또 경찰이에요. 경찰이고 이 경찰이 되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사실 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일에 맞춰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얘는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헤어지게 됐죠. 근데 우연찮게 이제 바에 가서 만나게 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알고 보니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되게 이렇게 금발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검정검 선글라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같은 방에 이게 묵게 되는데 전혀 그런 섹슈얼한 상황이 아니었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메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만난 다음 날이 생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성이 결국에는 이 여자가 이제 계속 같은 방에 있지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꽐라가 돼서 뻗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새벽에 나가면서 막 운동장을 막 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운동장을 뛰는데 이제 이 여자가 와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혹시 삐삐라고 아십니까? 삐삐로 이제 중간에 연락을 한 거죠. 삐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전화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994년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전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쪽에 연락을 남겨놓은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묵었던 호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 남자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그 둘은 사실 어떠한 접점도 마주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됐을 때도 전혀 만날 수 없는 인연도 만나지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냥 끝나거나 흩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을 이 영화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1994년이나 지금 2025년이나 지금 현재 혹시 25년에 안 들으시는 미래의 분들이 계시다면 그 현재 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현재 시점이나 어찌됐든 사람의 마음 모양새는 비슷하다. 인연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주인공만 다르고 사람만 좀 다를 뿐이지 약간의 그 뭐랄까 그 고독함과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인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제가 생각했던 건 인간이라는 건 참 사악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손가락만 아프고 남들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워해요. 근데 다 같이 인간이라 아프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혹시 나는 인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라든지 나는 뭔가 이 영화 좀 보고 싶어 하신다면 한번 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안 보셨다면 전 안 본 눈을 사고 싶네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고요. 그래서 인연과 이 영화를 엮게 되면 이제 뭔가 다양한 의미의 인연을 좀 맛볼 수 있는 영화다. 그것도 예쁘게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중경삼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따로 편을 만들어서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 직접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경삼림 편만 따로 뽑아서 이제 영화 잡지를 만든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영화 관련된 전문 잡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옛날 시대의 그런 아픈 인연이라든지 사랑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나의 해리에게입니다. 나의 해리에게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방영된
ENA 월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이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 재방송을 보려면 ENA 채널이라든지 ENA와 관계된 채널에서만 재방송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지니 TV라고 혹시 아시나요?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곳에서만 재방송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가입을 시도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해당 통신사가 아니어서 이제 가입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보려고 본방사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점은 요 드라마가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해리에게를 몰아보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티빙 혹시 가지고 계시면 티빙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장르가 로맨스입니다. 그 방송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출은 정지연, 허석원, 오래영 이제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셨고 극본은 한가람 작가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이제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나운서가 나옵니다. 여자 아나운서 주은호가 이분이 이제 신혜선 배우님이세요. 새로운 인격인 주혜리를 발견하면서 전 남자친구 정현호, 이분은 이진욱 님이고요. 이제 그분과 함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행복 재생 로맨스인데요. 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드라마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뭔가 즐겁다기보다는 슬픈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요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잉. 하지만 일단 이렇게 듣고 나면 아니 도대체 해리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여자 주인공이 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 본인은 주은호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라는 것을 앓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라는 이제 새로운 인격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주은호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밤에 밤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근무 시간이 끝나서 집에 오는 시간이 일반 직장인과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주무시고 일어나면 어떤 일정 시간에 일어나면 해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혜리라는 인격이 생겨요. 그리고 그 주혜리는 주혜리 나름대로의 또 삶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인연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2년 중에 저는 이 드라마를 꼽았던 이유는 좀 나쁜 이유로 꼽은 거예요. 2년의 부분에 나쁜 인연을 어떻게 끊어내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호라는 인물이 얼마나 은호에게 아픔과 그렇게 건강치 못한 이제 삶을 전해 주었는지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절절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절절히 알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현호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호의 남자친구니까요. 은호라는 그 정말 인격체가 딱 이렇게 깨어있을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현호는 은호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은호도 사실 알고 있었지만 사귀면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 결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호는 그냥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 느낌? 근데 현호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난 관심 없어 너랑.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뭐랄까 말을 하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좀 비수가 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현호가. 약간 감정 공유가 안 된달까요? 일은 잘하는데 감정 공유가 좀 아쉽고 많이 뭔가 결여되어 있는 스타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현호가 재밌는 건요. 은호가 아플 때나 은호를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들 때는 항상 헤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호의 집에 찾아와서 은호한테 밥도 해주고
은호 옆에서 나아질 때까지 같이 있어줘요. 근데 은호가 낫는 순간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사라진다는 게 진짜 집으로 가요.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호는 삶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뭔가 인연이 사라지고 멀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이랬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현호는 그런 은호의 아픔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제 은호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파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현호가 와서 진짜 평상시처럼 막 도와주다가 갑자기 이제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은호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멘트 비슷한 걸 했는데 현호야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현우가 뭐라고 하냐면 나 그냥 너 이렇게 옆에서 뭔가 병간호 할 수 있게 해줘. 막 이런 식의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좋았던 인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인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상담을 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 양상이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내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절실했던 인연이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끊어내질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 타이밍이 오면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 따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은호의 그 모습과 그 멘트와 그 연출이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잘 잡아내셔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가져온 이유가 제 식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자면 이 드라마에서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한 주인공의 서사가 이렇게 담겨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호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 주인공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인공이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저는 임팩트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아니라 이기심과 큰 공허만 남기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진정 그 인연이 맞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 인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재회라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회는 따로 떼서 다시 얘기합시다. 왜냐면 너무 길어져요.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인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찌됐든 간 이 인연 같은 경우에 이 드라마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막 8년 동안 사귀고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은호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헤어져 이런 식이 아니라 나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덤덤하게 정말 이별을 고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둘이 붙었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끊어졌냐 이걸 궁금해 하신다면 드라마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깊어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 뒤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작품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이 두 컨텐츠를 좀 중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의 해리에게는 꽤 깊고 눅눅하고 어둑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베이스로 깔리고 이제 인연을 진중하게 푼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경삼님은 인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하게 푸는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컨텐츠는 한번 보시면서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인연이 있나? 혹은 나에게도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었나? 그리고 본원적으로 인연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에 대해서 그럼 유디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저라면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인연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잠깐 앉았다 떠나는 지하철 옆 사람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제 때가 맞아서 왔다가 때가 맞아서 가고 이렇게 조금 쿨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연이지 않나. 그 인연, 그 옆자리 사람 때문에 나의 그런 위치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저보다 더 박식하시고 유식하신 박사님들의 영상 혹은 심리학 이제 석학분들의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또 한번 보면은 결국에 이제 다른 호차를 갔던 그 사람이 우연히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경우도 인연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 옆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요. 근데 다시 나타났어. 이것 또한 인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단정 짓는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지하철 옆 사람처럼 왔다가 갔다가 근데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유디님 그렇게 상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좋은 인연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의 그대로를 좀 바라봐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 기준이지만 무엇이 됐든 애를 써서 연결이 되는 관계들은 이게 나중에 내가 애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관리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사람과 지내려고 내가 정말 나의 모습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더 굴어야 된다든지 뭔가 조금 더 저 사람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막 기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관계들은 일단 좋지 않은 관계라고 전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뭔가 취향도 잘 맞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가치관적인 것들이 잘 맞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크게 막 해악을 주지 않은 인연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집착하지 않고 오래 볼 수 있는 인연들이 정말 좋은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반대로 좋지 않은 인연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인연인 거죠. 아까 우리 얘기 나눴죠. 나의 해리에게 나오는 현호 같은 인연이 저는 나쁜 인연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내 옆에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남았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굉장히 많은 여지를 줘요. 또 드라마 보세요. 보시고 댓글 남기세요. 진짜 화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주가 왜 저렇게 답답하지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해 갑니다. 인연이 나한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뭔가 그런 끊어져야 될 인연이라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도 뭔가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을 저는 몇 번 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추가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 만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중경삼림 보면서도 얘기했죠. 뭔가 인연이라는 건 내가 막 만나야겠다 하고서 막 이렇게 막 판을 깔고 막 여기에는 오겠지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식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내 옆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인연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 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거고 어떤 인연이든 간에 나만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잘 구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특히 F, N, P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부류이신데 항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생각과 이제 관심을 주려고 하시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에게 인연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지하철 옆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은 사실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것 같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또 제가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는 주제, 인간관계, 사랑이란 주제는 이렇게 정말 관심 있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제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피드백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또 더 재미난 것들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인연에 대한 고민하면 또 끝도 없겠죠? 취소. 인연에 대한 생각을 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